홍영진 축의 매불쇼. 자, 문제 수원 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주변에서 매불쇼 나가지 말라고 난리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이재호 중앙대 석좌 교수님. 중앙대 건국대. 건국대. 아, 죄송합니다. 건국대에서 뭐가지 찔리지 있었어요? 중앙대는 나오신 되고. 죄송합니다. 월급은 건국대에서 받고 나가서. 진짜 큰 결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건국대 석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합주를 그런 식으로 끊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호 석좌 교수님과 케미가 가장 잘 맞는 분입니다. 박시영 윈지 코리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앉아서 같은 편 먹는 거야? 네, 오늘 홍준표를 좀 민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좋아해요. 아, 좋아합니다. 실제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어쩌다가 이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범 코미디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코미디언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정상급 유튜버. 유튜버. 그렇게 갑시다. 시사평론가 이제. 시사평론가요. 아니, 그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인플루언서. 방송인이라 그래. 방송인. 네. 예. 우리 저 이재호 장관님께서 그 탈북자 아니야? 아니, 사실은 어제 연락이 왔어요. 네. 이 정상급 유튜버 정도면은 하루 전 연락 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 나온다고 그러고 네. 우리 시영 형님 너무 좋아하고 네.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 이재호 의원님 너무 뵙고 싶었던 게 그 옛날에 추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회창 후보가 두 번째 대선 나왔을 때 네. 그때 그 유세장에 한번 나갔어요. 네. 이회창을 도우러. 네네. 오, 2002년에. 예, 2002년인가요? 그렇죠. 노무현.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네. 붙었을 이 형도 스펙트럼이 넓구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속사 대표님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기획사 대표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 성향은 분명히 아시면서 가자 해서 그날 마지막 나간 거였어요. 진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가고 그 모든 신문에 그 일면에 제 얼굴이 대문자 가게 됐어요. 아니, 그때는 진짜 잘 나갈 때 아니에요. 수다맨 막 이런 거. 그때 뭐 슈퍼스타였죠 뭐.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쪽 뒤에서 왼쪽 귀 뒤에서 누가 저희 랩변에서는 100년 묵은 산삼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재호 의원님. 그래서 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생각했었거든요. 싫기도 하고 특히나 거기가 또 이제 한나라당 쪽이니까 불편해서 앉아 있는데 이런 분도 있구나. 웃긴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김남국을 극혐합니다. 왜 저래? 네, 오늘 저희가 강성범 씨를 긴급하게 수혈한 이유도 이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자고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김남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다도늘 김남국입니다. 오늘 더 제 불안한 게 김남국 의원이 방송 전에 저 오늘 방송 재밌게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재밌게 한다고. 네. 근데 그냥 쉽게 해 쉽게. 지금 오늘 자기 소개하고 자기가 왜 박수 쳐? 우리가 박수 쳐. 우리가 쳐줄 의향이 없으니까. 네, 오늘 방송 전에 이재호 석좌 교수님이 저한테 야 오늘은 홍준표 좀 밀어라. 이런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청탁 받습니까? 청탁 거절. 청탁 거절입니까? 네. 그래 윤석열이 나 그러면? 저희한테는 윤석열이 낫죠. 에이 진짜야? 정말이죠. 왜? 일단은 그러니까 낫다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20대 남성 거기에 완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말하는 어떤 토론 스타일이나 이런 거 보면 짧게 아주 시원하게 토론하시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도리도리 여전히 토론해서 도리도리하면서 약간 말을 어버버버 하셔서 진짜 홍준표가 더 어려운 상대라고. 훨씬 더 어렵죠. 아니 근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여론조사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이 방송이 그 나가는 시점에서 본다면 MBC 조사가 이제 엊그제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지난 주말에 조사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근데 이제 홍준표, 이재명 했을 때는 그 홍준표의 강세가 있었지만 그 약간 오차범위입니다 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꽤 앞서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발표된 아시아경제 윈즈코리아 조사에서도 홍준표한테는 이재명이 지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앞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모 여론조사에서 가장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만만한 상대가 누구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1위가 윤석열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조사에서도 이낙연 후보를 좋아했던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탈표가 적어요. 근데 홍준표로는 그런데 가는구나. 홍준표는 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상대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이낙연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요소도 있고 최근에 이제 자질 문제들 여러 망언들 뭐 실언들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본선에 싸우기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 사실 한때 유행했던 개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줄 개그라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4년 전에 한 줄 개그로 홍준표 호감도 1위 하면 빵 터졌을 거야. 근데 지금 실제로 호감도가 1위예요. 1위야. 네. MBC 조사 1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얼마나 좀 버라이어티하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제일 점잖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일 노멀해 보이고. 노멀해요. 이분이 작전을 잘 세웠더라고. 자기가 답변을 좀 못할 대목이 딱 나오면 유승민 후보나 뭐 묻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아 그러면 참모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발언을 공약을 바꿀 수도 있다. 전 그런 거 얼마든지. 좋은 것 이렇게 같아요. 딱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솔직한 거. 아니,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라도 윤석열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게 좋죠. 근데 고발 사주를 왜 한뭉탱이 갖고 왔어? 아니 이건 오직 안 맞잖아. 아니 이거 오직 김병민 병민 형을 위한 예, 맞춤형 준비. 윤석열을 내가 뭐 꺾고 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김병민을 두들겨 패고 싶어서 앉으려고. 오직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방송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올라왔으면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정치가 웃기는 게 뭐냐면 본인의 큰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들도 묻어줘요. 지금 곽상도 의원 50억도 조용해졌잖아요. 윤석열 의원이 꼭 올라와가지고 의원이란다. 후보가 꼭 올라와가지고 그분 되게 버라이어티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이거 그만둔다고 하면 또 묻힐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서운해요. 묻힐까봐. 예, 본인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자부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대권 후보로 계속 있어야 철저한 검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꼭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 절대 묻히지 않게 장관님. 하겠습니다. 그래요. 얘네들이 다 홍준표가 떨어지길 바라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 상황이. 야, 이거 좀 복잡하게 돌아가네. 아니 진짜 뭐, 저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돌려서야 아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뭐 제 이야기를 내가 고지고대로 고지고대로 듣는 건 안 아니고 들으시는구나. 그 속에 또 숨은 뜻이 있으니까 내가 새겨서 듣지. 그래요. 이거 숨은 뜻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더 쉽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닌데. 아니고요. 예. 진짜 야, 우리 아닙니다. 다 솔직하게 좀 합시다. 이렇게 서로 말을 아무도 안 믿을 거면 우리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홍준표 후보의 장점이 예. 굉장히 그 솔직하고 직설적이세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아니 옛날에 한 번도 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 최근에 이제 그런 평가를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심지어는 저희 당의 의원님들조차 홍준표 인터뷰를 아침에 들었는데 너무 귀엽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요 이거 아니야.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경선을 결국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선이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 등을 하면서 당심을 완전 잃었다. 그래서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당에서는. 결국 이제 50% 반영이 이제 당심인데 이거를 전혀 못 갖고 갈 거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준표는 당심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격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한 달 전 이야기고 바뀌었습니까? 한 달 전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당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 그렇습니까?
근데 저기 의원들은 다 윤석열 쪽으로 가던데. 왜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이 거짓말지 네. 그만 좀 하자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 중진들은 결국은 다 윤석열 캠프로 가더라고요. 윤석열 쪽에 많이 객관적으로 갔는데 뭐 네. 다 간 건 아니고 네. 뭐 일부 갔지. 거의 다 갔죠. 갔는데 네. 당 안에서 의원들에 대해서는 홍 대표가 비호감이 많아요. 아, 의원들인데 실제로? 그건 뭐 사실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줄 수 그건 있습니까? 본인이 성격 탓이죠. 아, 성격이에요? 예, 본인이 그야말로 뭐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뭐 양해를 구하거나 아. 이런 건 잘 안 하니까 그냥 아, 자기 독단적으로?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막 그대로 하는 거지. 아. 독불장군 아니, 스타일이란 거네요. 본인 독선적이고. 스스로 돕고 다니라 그랬으니까. 아. 그러나 의원들이 속으로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는 하는 생각은 다 하지. 여러 번 돌아가는데요? 아니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한 4, 5년 정도 정치했다면 아. 홍준표 후보하고 비슷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이제 그렇죠. 경선을 이게 지금 치러야 되잖아. 사실 지금 아니. 당장 경선 치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죠. 유리하구나. 조금은. 왜냐하면 당원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만 본다면 MBC에서 발표된 걸 보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하니까 당 지지층의 여전히 12% 11%를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어요. 당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그런데 당원 투표를 하면 당 지지층 여론조사보다 더 충성심이 높은 층들이 투표 행위를 하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투표를 하게 돼 그렇겠죠.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윤석열 후보를 더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죠. 홍준표 후보보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보다 좀 더 당원 투표에서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론조사는 12%면 15% 이런 식으로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국민 여론조사 50% 반영되는 방식은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됐어요. 네. 사지선다형으로. 그럼 거기서는 MBC 조사 보면 한 10% 정도 홍준표 후보가 앞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합산해서 적용할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단순 합산 방식으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여전히 깻잎 한 장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 당심이 왜 윤석열에게 있는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다라고 하면 이런 우리 거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정말 서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후보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딱 당심이 그쪽으로 쏠려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일까? 윤석열이 안보에 관해서는 막 뭐 전술핵을 빌려온다 그러고 ICBM도 빌려온다 그러고 뭐 전쟁 나면 전화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한다 그러고 이런 안보도 잘하지 못할 것 이런 같고 거예요.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왜 예, 윤석열한테 더 그걸- 가는가 이해가 안 그걸 되더라고요. 예. 설명하면 예. 초기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선 나온다, 만다, 총장한다, 뭐 그만둔다 이렇게 할 그 무렵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20, 30만 올라갔잖아요. 그때 당에 있는 후보들 홍준표 할 것 없다 2% 3%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사람들은 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당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쪽으로 확 가는 거죠. 저 사람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고 홍준표 쪽에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돼야 된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지만은 홍준표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쪽으로 간 사람은 윤석열 쪽으로 레밍이네. 갈 레밍. 사람들은 저 사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 가야지 하는 것이 그 당의 그 생각이지. 그러니까 의원들도 될 사람인데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어찌됐든 이제 철학과 가치가 있는 사람은 홍준표 쪽으로 간 거고 그냥 좋게 이게 이야기하고 대세 따르고 대세 그냥 따라서 사람은 윤석열한테 간 거다. 대세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 그런 평가.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 그러면 뭐 하지만 또 그 사람들도 뭐 알았어요. 선거니까 될 사람인데 가는 거지 뭐 뭐 이렇게 당연하지. 말하면 또 네.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지. 알겠어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래서 그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로 다 가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 광역 단체장 공천 미끼로 저렇게 또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건 잘못 이야기한 거지.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 홍 대표가 그냥 홧김에? 홧김에 한 소리고 아. 굉장히
광역 후보라 하는 게 다 요즘은 경선을 철저하게 하고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누구 특정인이 뭐 저 사람 찍는 대로 되고 이런 시점 대표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놀리는 맛이 없네.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너무 깔끔하게 하시니까 오늘 방송을. 아니, 내가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내가 뭐 이거 뭐 돌려 놀릴 수가 없어. 아니, 솔직하게 하신다니까. 아.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저 야당 후보가 되면 원팀으로 우리 이재호 전 장관님도 열심히 도와드립니까? 아니 거기서 안 받아. 열심히 돕습니까? 나는 열심히 돕고 안 돕고 간에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아.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권은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되든 누가 되든 뭐 열심히. 되는 사람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이재호 고문님은 낮에는 윤석열 돕고 만약 윤석열 후보가 되면 밤에는 이재명 후보 무슨 준비야? 선배님 해당행위야. 저희 캠프 이름이 열린 캠프입니다.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이름도 비슷하지. 그뭐 학교도 같지. 학교도 고향도 같아. 같지. 아, 뭐 고향도 그런 같아요? 안동 영양 그쪽이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내보고 많이 놀리는데 놀려요. 나는 뭐 개인 이재명 후보가 좋고 나쁘고 나 이런 건 문제가 그건 아니고. 아니고. 그건 아니고. 좋다고 얘기 몇 번 하셨잖아요. 욕 먹어요, 딴 데 가면. 그러나 나는 내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정권을 재창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하는 행동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말고 대통령으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셋 중에. 어쨌든 그 셋 중에 예. 셋 중에 저 사람은 대통령으로 자질이 없다 네네네. 하는 사람은 문재인이지. 그렇습니까? 윤석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안 됐으니까. 그 왜 그런 거죠?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렇잖아. 하는 걸 지금- 보면 어제도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인데 지금 대장동 사건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국회 가서 하면서 그 말이 되겠어? 아니, 그럼 말하면은 또 거기서 또 정치 고발 사주 얘기를 개입했다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야 이슈는 얘기를 못 하는 그것도 거죠. 난리 치려고. 고발 윤석열 사주를 잡아놓으라 이야기하고 했다.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었다.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니 MB나 박근혜 임기 말년에 40% 넘는 대통령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들은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우리 저 강성구 형님은 이제 워낙 감각적인 사람이니까 제가요? 그러면 홍준표, 윤석열 네. 이 경선 이제 코앞이거든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라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갑시다. 왜 그러냐면 왜? 지난번에 서울시장 때 네. 오세훈이 이게 쭉 올라오는 거 보면서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생각이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나경원하고 할 때 예. 이게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솔직히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후보 쪽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인물들이에요. 근데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론이 지금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개 이후로. 개사과. 예. 물론 다른 여론조사 나오겠지만 대체적인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면은 사람들 확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쪽에 지금 그 20, 30대 보수를 지지한다는 20, 네. 30대가 많이 그 당원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분들은 또 투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당심이 그러면 그것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추세상 보면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게 맞아요. 추세상. 어. 추세는 치고 올라오고 상승세는 맞으니까. 예, 그럼 윤석열 후보는 급전 직하하고 있거든요. 주말을 거치면서.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는 것이 이재명 후보한테 좋은 점은 뭐냐면 민심은 홍준표한테 넘어갔는데 끝까지 핵심 지지층이 윤석열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거든. 당신이. 지금 형국 자체는. 네. 근데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면 민심은 하루아침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쌓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개 사과 이게 일회성 해프닝으로 보여졌다면 돌아와요. 지지가 다시 복원이 되는데 그동안 망한 실언들이 쭉 누적이 됐기 때문에 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꽤 스며들어간 거예요. 함량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는 게 윤석열 후보 자신보다가 이번에 왜 광주 가서 뭐 전두환 그 발언이라든지
개인데 뭐 사과 줬다든지 이런 게 나왔을 부산에서 때 했습니다. 네. 이런 나왔을 대표님이 때 중간중간 팩트가 많이 틀려요. 개 사과 준 거 아니야? 예, 그 부산에서 한 발언이에요. 네. 광주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본인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수습하는 주변 참모들 이야기가 더 가관이지. 더 화가 나게. 참모들이 뭐 계속 두둔내잖아. 뭐 당에 있는 최고위원들부터 시작해서 두둔하고 또 새로 입당해 있는 사람들도 두둔하고 뭐 개인데 사과 준 것도 뭐 그거 뭐 걔는 이제 자식처럼 생각이 자식이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화를 그거 좀 내잖아. 뭐라고 좀 해요, 그 후배들인데. 산에를 가면 매일 산 인덱스요. 가면 이제 요건 정확합니다. 요건 위치 코리아보다 정확해. 산이. 전에는 윤석열을 매우 지지했는데 그 젊은 여성분들인데 돌아섰어요? 그런데 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화내는 게 개인데 사과 준 것에 대해서 본인은 글다치고 주변의 사람들 그걸 옹호하는 것을 두고 그래. 저 팀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저 팀은 안 되겠구나. 소위 정권을 담당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근데 많아. 어쩌다가 우리 수요 난장판이 윤석열 성토장이 된 거야.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윤석열. 아니, 나는 성토하는 건 아니고 성토인데 하잖아. 여야가 모두 합쳐서 어떻게 이래? 나는 성토하는 건 아니고 근데 좋은 점도 많지. 오늘 아끼는 마음이. 이재호 고문께서 네. 당심을 의식해서 아직 선거가 남았잖아요. 투표가 세게 안 때리네. 아니, 근데- 윤석열을 세게 안 때려. 과거엔 세게 때렸거든. 근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못 봤던 부분을 딱 읽어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전두환 관련 발언 이 너무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개사과 이 너무 조롱이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지지 못한다 이런 줄 알았는데 대표님 말씀은 그거를 이제 캠프를 꾸리는 운영 능력을 보니까 너무 미숙하더라. 김병민 책임이야?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국가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측면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제가 거 오늘 아니에요. 분위기를 딱 보니까 그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형자 이거 박시영 대표 자리고 저 자리가 김병민 자리란 말이에요. 빵꾸 낸 거죠 지금. 아니야. 빵꾸 냈다는 자체가 누가 빵꾸 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니까 김병민이 빵꾸를 냈다는 거 같아요. 아니야. 김병민은 이제 윤석열 캠프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은 이제 홍준표 홍준표, 캠프고 네. 대표님에서 병민이는 아웃시켜라. 이렇게 해서 아니 나는 홍준표 캠프는 아니야.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정서적으로. 주변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가 되는 거야. 주변에서 고모님을 막 대우하는 게 달라지고 막 반갑다 인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건 뭐 전에부터 그랬어. 나 이재호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윤석열 성토 대회 잠깐 짧게만 네. 하고 갈게요. 네. 말 나온 김에 뭐 이따가 또 다시 하기 좀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할 왜냐하면 게뭐 있어? 우리 매불쇼가 사건의 현장이기 때문에 고발사주 관련해서 최욱이 강심장으로 바뀌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 씹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씹는 게 아니라 윤석열 얘기가 아니에요. 고발사주 의혹에 네. 대한 네. 이야기예요. 그게 윤석열 네. 얘기예요. 지금까지 모르지 왜 아니, 그래요? 그냥 뭐 왜? 형 지금까지 모르지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드러날 부분 많이 드러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신중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짧게 제 언어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사실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나가자 검찰이 이제 화가 났고 그리고 총장 관련 가족 보도를 한 뉴스타파에 화가 났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세게 주장하는 최강욱 등한테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손준성으로 시작된 고발장이 실제 접수된 고발장이랑 거의 흡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거의. 거의 흡사하잖아요. 예. 그리고 김웅, 조성은 통화 음성 파일 공개가 됐고 네.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에 한동훈, 윤석열 수차례 통화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이름이 되고 있는 손준성, 한동훈, 대검 대변인 권순정 이 사람들이 검언유착 보도 이후에 단톡방에서 수백 건의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가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발장을 손준성 보냄으로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계정이 살아있는 계정이고 실제 대검찰청의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개정하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발장에 첨부되어 있는 판결문이 있는데 그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실명 판결문이어서 검찰 내부 정보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수사를 통해서 거기에 접속한 검사의 기록까지 지금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검찰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거 맞느냐? 그렇지. 그 지시 관여 부분에 대한 진술과 물증, 물적 네. 증거 요거 하나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고발 사주한 사람도 있고 거꾸로 보면 사주한 사람이 있으면 사주 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국민의힘은 어느 단계에서 어느 의사결정 단위에서 결정해가지고 한 거냐 이쪽에 수사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대표님 이 내용 자체가 자꾸 주무시는 척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대장동도 잠깐 할 테니까요. 네. 이거는 솔직히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뭐 저 손준성이 보고 야 이거 뭐 해라 이렇게 뭐 사주를 했겠어.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니까. 했다면 진짜 같이 화내실 거죠. 했다면. 근거 했다면. 네, 화내실 거예요?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그게. 그거는 말도 안 그러니까 그거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했다면. 지금 벌써 자꾸 윤석열이 관계가 됐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건 검찰 자체로 어마어마한 큰 만약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거 수사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건 검찰이 알아서 한 거야. 그러면 두들겨 맞고 검찰이 개혁이 되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누군가가 시킨 건데 그럼 자기들이 몰리다 보면 사실 검찰이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시켰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이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이 박살이 나면 되는 거고. 그분이 시킨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맞아. 저는 성범형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말씀해 주셨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게 김 의원 오늘 웃기기로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웃기고 있는 되게 거야. 심각한 겁니다. 웃기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봐봐 우리 대표님 표정 봐. 아유 김남구 좀 웃기고 있네. 이런 거잖아. 계속 하래. 대표님 너 계속 하래. 막 그만해.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 이게 심각한 게 한 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언론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조작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언론을 이용해서 쥐락펴락 조작을 하고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언론을 다루고 그러면서 여론도 마음대로 하고 정치권도 마음대로 하고 대한민국을 그냥 진짜 중심에서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그 영화에 뭔가 이렇게 소설 쓰듯이 총괄 감독 기획하듯이 거짓말로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한 거예요. 고발 사주 그랬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 그랬죠. 네. 의혹 그렇게 받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 국감 때 나온 거는 원전 고발 사주도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을 보면 다 기획해가지고 무언가를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일 수 있다,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거 아닌가. 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드라마에 나온 게 아니라 녹취록에 나오는. 오늘인가 어젠가 네. 어젠가 그저께인가 종영된 그 검은 태야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네네. 요즘 드라마 보세요? 난 뭐 MBC 거는 잘 안 보는데 MBC 자체를 안 보는데 그것도 그 보셨군요. 드라마는 내가 봤는데 그거 보면 군사 정권 때 국정원이 중앙정보부가 국가정보원이 선거 조작에 개입해 갖고 북한 간첩을 데려다가 공작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양심적인 정보원이 자기 몸을 바쳐서 그걸 막는 그런 드라마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사랑하는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드라마예요. 근데 실제 지금 그런 실제 의혹을 하고는- 받고 있어요. 아니, 그때 근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거 관계없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드러났는데. 이재호 고문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손준성 이게 구속되잖아요. 검사가 구속되면 윤석열 지키기로 당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 탄압, 윤석열 죽이기. 이렇게 당심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속을 다 들켰어. 아니 이제 속 터지신다. 여기서 그만하자고.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예요. 검찰 개혁 막 얘기하면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언제 살면서 검사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예요, 저 그 사람이. 만나봤지. 네.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야.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남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이야기하면 또 불려가요. 아 근데 진짜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맞아요. 진짜 필요 이상으로 고발 사주고 오게 돼서 열을 좀 많이 내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네, 공무원한테 가서 안 갔다 오니까 나 몰라라 하거든. 가서 한번 저 덜덜덜덜 떨어봐야 떨어봐야지. 돼.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맞아. 저는 왜- 공무원인데. 아니 왜 이름 때문에 괴롭힘 받아야 돼? 최강훈하고 최우가 이름 비슷하다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이제 검찰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되면은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가겠지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렇지. 네, 실제로. 그렇죠. 당연하지. 근데 잘못했잖아. 근데 거기에 언론까지 더해져 버리면 사회적 매장되는 건 정말 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네.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 최우 진짜 똑똑해졌어. 이번에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쭉 그 특수부 검찰의 카르텔 그게 박영수 특검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부터 이어졌다라는 그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알겠어. 그거 그러면 마침 또 반가워하시고 네, 아니, 근데- 대장동을 네 입으로 꺼내. 뭐 이런 표현이십니다. 아니 근데 대장동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번에 그 손준성 밑에 같이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검사 2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과거에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가 되었던 김봉현 씨의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검사 네. 3명 중 한 명이에요. 그 막내 검사인가 뭐 그랬던 근데 걸로. 그때 황당했던 게 뭐냐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3명 중 1명만 기소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명은 기소가 되고 1명은 기소가 안 되면서 98만 원 뭐 그런 네. 거. 96만 원, 96만 네. 원. 네. 예, 술 접대 세트를 옵티머스 해가지고 그건가? 네. 예. 네. 그때 다들 막 그 96만 원 세트를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된다면서 검찰을 아니. 뭐라고 다 했었는데 그게 바로 그 한 명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 밑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대검 그 라인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고발 사주 그쪽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김이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윤석열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96만 원 술 접대 세트 이재호 만든 거 장관님 아니에요? 말 좀 내 들어봐요. 말 들어라. 예. 다급하시다. 아니 그래서 이거 되게 다급하셔. 김남국 의원. 네. 사랑하는 이제 사랑하는 선배님. 다급하셔.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가 잘 들었는데 김남국 의원은 얼굴 생김새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아주 점잖고 인품 있는 아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는 건 참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는데 새겨 들어요. 새겨 들어. 고발 사주에 뭐 누군 기소하고 누군 안 하고 뭐쫙 기소 안 한 사람이 검찰이 더 많다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대장도에는 지금 말이지. 말 들어 일단. 유동규 하나 내놓고 예지미리 잡아갔다 다 풀어줬잖아. 전부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될 사람들 줄줄이 다 풀어놓고서 그걸 갖다 뭐 고발 아니, 뭐 사주 김은희는 하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냐고. 맞아요. 근데 네. 부모님 곽상도는 언제 수사해? 박상도도 수사해야지. 얘기 좀 벌리지 마. 그만해. 박상도도 수사해야지. 어. 그 50억 받아간 거 수사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 그건 뭐 말이 된다 그러지만은 여당 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아, 그건 안 된다. 아무도 고지 안 들어. 아 대장동에 그 큰 어마어마한 몇 천억을 터졌는데 달랑 유동규 하나 구속시켜놓고 나머지는 잡아갔다가 미국서 데려온 놈까지 다 줄줄이 다 내놓고 나무. 그 검찰이 할 말이 있겠어?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지. 다 잡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다 농담이 아니라 잡아넣어야지. 넣어야죠. 뭐 정말 거기에 관여되었다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넣었으면 좋겠고 아니, 여든 그다음에 야든 관계없이 다 잡아가야지. 네, 일단은.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또 선거 전후로 해서 총선 전후로 해서 뭐 현금을 인출했다 그런 짓을 보도도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싸그리 다 잡아 아니, 넣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진짜 선거 아까 전에. 뭐 곽상도도 곽상도지만 예. 법조인들이 한 번도 소환 조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 맞아. 왜 권순일이 박영순 검찰 왜 소환 출신들 조사? 고위직 있는 맞아. 사람.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은행도 민주당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에 맞아. 해먹던 맞아. 기득권들이 다 연계가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조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야 되는 게 네. 그 서슬퍼렇고 이거 많이 땡겼던 그 정권 때도 네, 이인자. 거기에서 1인자셨는데 네. 2인자셨는데도 인자. 본인은 별로 안 해.
아예 안 드셨잖아요 지금. 아야 집이 지금 무너져갑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분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은평구에 가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제일 허름한 집이 이재호 장관님 집이에요. 그 당시에 본인이 기침만 해도 그냥 네. 입금이 무지하게 됐을 텐데. 그렇지. 그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인정해야 돼. 네. 이재호 의원님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제가 저희 지역구에 택시 기사님께 들었어요. 인정해야 그때 택시 돼. 기사님이 이재호 장관님을 한 달 정도 모시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인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방을 싸들고 이재호 장관님께 돈을 전달하는데 돈을 안 받으셨다고. 그리고 거꾸로 그 택시 기사님께 한 달 동안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와. 챙겨주셨다고. 진짜로? 예. 진짜 그런 얘기는 홍준표 후보한테 얘기 좀 많이 하세요. 홍준표 후보도 돈은 안 과거에 받고 좀 상품권으로 받으신 건 아니에요? 와 진짜로. 그러니까 와. 이 저 뭐 권순일이든 박영수든 이경재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든 최경, 또 곽상도든 최재경 최재경. 예. 최재기은 좀 억울하다 그러더라고. 나머지 다 사실이 그 사연을 다 좀 친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친한 건 아닌데 그 법조계 사람들이 법조계 상당히 그 양심적인 사람들이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최재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최재경 빼줘라. 그러냐 나머지들에 대해서 다시 뭐 번호. 변호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최재기는 조금 변호하더라고. 그 사람 그게 알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 이경재가 나오니까 그런데 최순실까지 얘기가 하여튼 나와요. 그 사람들이 여성야이든 야성야이든 일단 대장동에 관련되어서 돈을 그것도 뭐 1, 2억이 아니잖아. 뭐 네. 30억, 20억, 50억 받아갔잖아.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세상에 지금. 네. 그건 다 잡아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잡아가야 저희가 되는데 왜 유동규만 잡아가 안 잡아가냐 이 말이야.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검찰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왜 국감에서 계좌 조사도 안 하게 계좌 맞아. 조사도. 그거는 맞아. 어? 네? 동의. 아, 계좌 추적 계좌 추적. 잘 지금 알잖아, 압수수색해가지고 변호사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계좌 추적을 하고 안 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네, 경찰이 지금 하고 왜 있고. 안 하는지. 서로 해야 잡으라고 하면 아니, 서로 잡으라고 하면 누가 잡는 거야? 이재호 장관님은 아니, 근데 이재명 집어넣으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과연 대장동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대장동은 이재명 정도 되니까 5년 동안 버티고 싸워가지고 공익 환수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거를 민간에다 몰아줬어요. LCT가 뭐 대표적인 거 뭐 1조 원 가까이. 뒤집어 말하면 예. 이재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해먹었지. 딴 놈 같으면 그렇게 못 해먹는다 이 말이야. 아니죠. 이재명 지사는 오늘 제일 웃기셨습니다. 이거는 저 허위 사실로 갈 수가 있어. 한번 매부쇼 또 불려가. 내가 고래탕 가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지. 말하는 걸 들었다. 그런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아니 내가 볼 때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가잖아. 그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항의 받아. 왜 나가서 저쪽 까야지 왜 안 깠어? 이거 이해를 해줘야 돼. 아 근데 이재호 대표님은 아니 홍준표 후보가 보면 서운하겠네. 아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하는데. 아까 전반전에 홍준표 이야기 많이 했잖아. 아니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엄호하시면 서운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막 정치적으로 막 정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거냐. 네. 그리고 또 민간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민간의 이익을 그냥 아예 그냥 배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적정한 비율을 나누는 것이 그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게 굉장히 좀 지금 이제 그것도 민간인 배정도 어느 정도 해먹어야지. 네. 아니 8천억 내고 8천억이 아니라 8천만 원 내고 1,000억을 해먹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먹은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잡아넣어야죠. 해먹은 게 예. 아니라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봐요. 아니, 과거에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공공의 이익 환수한 자라고 뭔가 이렇게 저희가 공익적인 어떤 제도를 장치를 이야기를 하면 다 반대했어요. 국민의힘이 그거는 사실 할 얘기가 없잖아요. 성남시도 국민의힘이. 마찬가지요. 그런 건 좀 반성하세요. 좀. 굳이 다 해주자 그러고 분양가 상한제 하지 말자 그러고 그다음에 뭐 임대주택이나 내가 이런 뭐 거 내가 이런 것들 저- 좀 많이 늘리자 그러면 그것도 다 비율 낮춰야 된다 그러고 알았어. 공공의 이익 뭐 사랑하는 민간 수익 김의원. 줄어든다 그러고 사랑하는 김의원 나왔습니다. 그만 사랑 나오면 그만해야 돼. 사랑 나오면 그만. 국민의힘이 아무리 도둑놈들만 모여 있어도 1억 넣고 1,000억 해먹는 놈들은 없다. 근데 그거를 하나은행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거는? 보통은 2억 넣고 2,000억 해먹는 그러니까 그런 놈은 없다. 그거 국민의힘은- 하나은행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알아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1,000만 원 내놓고 1,000억 가져가는 데가 없었죠. 1억 넣어놓고 1,000만 원. 보통은 아예 돈을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권력으로만 그냥 다 땡겼죠. 사랑하는 김우현. 아니 그러니까 아까 권력으로만 다 땡겨 최욱 트로로 씨 잡아가지고. 얘기한 대로 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법조인들 수사 빨리 해야 하고요. 네. 계좌 추적 한다니까 속도감 있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은행 왜 거기에다 투자했는지 그 비밀의 열쇠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거를 검찰이. 왜 허용했는지. 그럼 누가 압박을 넣는지 정치적 압박이든 아니면 뒷배가 누군지 네. 봐준 비호 세력이 누군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그 돼요. 정도 하자. 네네. 그 정도 하고 이 정도면 방어했어. 네, 그 정도 하고 이제 대표님이 좋아할 만한 네.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캠프에 계셨으니까 네. 요거 하나만 예,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재명 후보 가방 들어주는 건 사실입니까? 그 제 가방이라고 제가 아니 항상 말하는데 제 본인 가방 가방이에요? 제 노트북 들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봐요. 국회의원들이 의전에 익숙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종이, 서류, 책가방 이런 것들, 우산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드는데 저는 제가 제 가방 들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건 김남국 그렇게 의원은 정리하고요. 착하죠 네. 사실. 아 근데 네. 저 에피소드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거 압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사람들 앞에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김남국 운동화 사건 아십니까? 운동화 샀군요. 자기 선거할 때 네. 어머님이 네. 고생한다고 택배로 운동화를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가 예, 예, 알았어요. 예. 네. 아버지가 운동화를 선물했는데 그걸 선관위에 갖고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물했는데 이거 신고 받아도 다녀도 되냐. 되냐고. 예. 쇼하고 있네. 좋게 좀 맞아요. 이거는 가족 사기지. 가족 사이가 아니라. 진짜 싫다 이거는. 아니 근데 진짜로. 뭐 근데 이제 그건 뭐 별로 폐에 도움이 안 아니 돼. 이제 제가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선거 캠프에 막 이렇게 뭘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만해. 화환이나 그만해. 이런 것들 됐어, 다 설명 안 아니 근데 됐어. 진짜 그만해. 김남국 의원이 그만하고. 매트리스를 의원실에 설치하고 밤새 공부를 해요. 아니, 정책 질의할 그만해. 때. 그 얘기도. 아니, 저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알았어, 얘기입니다. 알았어. 후보는 이재명이야 김남국이야. 김남국 괜찮아. 알겠어요. 요거 하나 여쭤봅니다. 예. 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라서 예.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황무성과 유한기 개발본부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의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 직전에 유동규 일당이 이제 눈에 가시였던 예. 황무성 사장을 몰아내고 네. 민간에 유리한 판을 짜려고 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유동규가 문제고 네. 그 이후엔 당연히 이재명이 있을 테고 인사권자 이재명이니까 결국 이제 배임의 증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잘했죠? 저도 동아 네. 그건 의심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거야. 그 보니까 동아일보 기자들하고요. 그러니까 몰아내려고 한 날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아,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제 그게 맞지가 않는 이유가 이 몰아내려고 하는 날과 화천대유 설립이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아내는 날 화천대유를 반드시 그날 설립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사표를 받은 날 나간 게 또 아니에요. 네. 사표를 3월에 나갔죠. 3월 10일인가 한참 뒤에 나갔어요. 이 대화는 2월에 나갔고. 예, 한 40여일 뒤에 나갔기 때문에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데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좀 외화에서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그렇다라고 해서 아니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유동규 씨를 감싸거나 네. 아니면 뭐 화천대유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네. 이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심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한 거 아니냐. 네. 셋업된 거 뭔가 세팅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가려고 했던 것이 의심이 되는 아니,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나 의원님은 이 예. 왜 외압에 의해서 왜 물 쫓아내려고 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네. 제가 뭐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컨대 성남시장이 직접 관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잠깐 차치하더라도 네. 왜 쫓아냈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는 모르죠. 녹취록대로 보면 네네. 본질은 그거야. 이 저 황무성이가 외압에 의해서 쫓겨나갔고 네, 맞습니다. 그 외압이라 하는 건 이재명이고 아니 그 다음에
그 쫓겨나고 난 다음에 날짜에 언제든 간에 화천대유가 그 이후에 설립됐다. 그렇게 본 게 본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화천대유라 하는 것이 이재명의 작품이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호, 녹취록을 우리 한마디만 이재호 군이 너무 조중동만 보지 마세요. 아니 한 개라도 봐. 이상하네. 한 개를 제일 먼저 봐. 아 이상하네. 저희가 이제 녹취록을 굉장히 이렇게 신뢰하게 되면 더 중요한 긴 녹취록 있잖아요. 그렇죠. 조성은 씨와 김웅 녹취록을 보게 되면 검언 유착이 아주 확실하고. 그러니까 꼭 녹취록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외압에 의해서 물러난 건 맞는 것 같아. 그거는. 그건 사실이지. 근데 그 외압을 중간선에서 한 건지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한 건지는 몰라요. 지금까지는. 근데 또 이걸 그 전달했다라고.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녹취록. 아니 근데 이제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측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근데- 새로운 인물. 근데 이 사람 개발본부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의 이름은 나오잖아. 아니, 누구든지 누구를 팔 수는 있는 그럴 거기 수는 때문에 있지만, 네. 예컨대 만약 뭐 아주 최측근이다라고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유동규도 아니고 정진상 실장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제3자인데 개발본부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네. 유동규도 그렇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다 유튜브라는 그렇다 거 아니야, 전원을 유튜브.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 유튜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유동기가 유원이고 네. 유한기가 유투라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2인자라는 것 아니야 유동기가. 어? 그럼 뭐 그 사람이 전용 관계 유투는 그 아니, 옛날 없었나? 사탕 아닌가요? 사탕이네. 이거 재밌게 한다고 했잖아. 약속 지키네. 그러니까 약속 이 지키는 대장동이나 뭐 이재명이나 고발 사주나 이걸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네. 이 피자 서로 억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요 정도 하고 막 네. 충분히 시청자들도 요 정도로 하면 될 거야. 아,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선출직이 아닌 이상 그 자기 시장이라든지 지자체장이 자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한 서너 건씩 일어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니 그거는 우리 예. 잘 모르는 임기가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장 정무직이니까. 그게 이제 못 건드리는 데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자를 수 있는 거면 자르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같이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을 네.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외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놔둬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 화천대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이렇게 알아. 했으니까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을 바로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는 좀 외압에 의해서 물러가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동기가 그 뒤에 더 큰 어마어마한 부정과 비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내보내야 되겠다. 이게 문제인 거지. 그냥 뭐 네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게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네. 지금은 없죠. 거기에 드러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까지 말하기에는 좀 아니, 지금까지 이르다. 다 드러났는데 뭐 그보다 얼마나 드러났냐. 자, 그럼 오늘은 뭐 네, 여기서 요 정도로 합시다. 벌써 마무리 벌써 끝나는 짓도록 겁니까?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본인은 재밌었나 보군요. 아니 저는 저희 사랑하는 이재호 선배님을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기 아쉬운데. 네네네. 아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아니, 나는 정도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해. 나는 그거 변명 아니라고. 야, 그런 사람 아니다. 그 네네. 진짜 만나봐라. 사람도 잘생겼고 아주 예의도 바르고 좋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니하고 안 논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내가 김남국이 변호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변호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야, 네. 진짜. 여기 중앙대는 안 받아 먹거든요. 뭐. 약간 좀 뭉클하다. 야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애정이 네.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네. 정말 그 따뜻한 훈훈하다. 진심 어린 조언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네 분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